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90일의 괴담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변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포스카 11님께서 또 한 번 저희에게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게 용돈처럼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신데 덕분에 오늘도 상쾌한 기분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요새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넷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산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이번 주에도 많이 달렸는데 제가 먼저 읽어보면 김사파리님께서 또 이렇게 정주행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들마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특별히 저희의 그 군주편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사파리님께서 오. 네, 보고 제가 댓글을 달려고 그랬는데 네. 아마 유생님이 신나셨는지 보자마자 대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네. 군주편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재밌었다. 오. 저희 방송의 장점이 잘 드러난 것 같다라는 칭찬을 그래요? 들었는데 네. 물론 유생님께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전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주변에서 칭찬이 많이 들렸다. 그래서 이러한 신선한 시도를 저희가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군주편 다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순뜨님과 유랑님도 상당히 도전적이었지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뭔가 이상한데? 약간 상당히 도전적이었지만 성공적이었다. 근데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준비할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네. 막상 하고 나서 다 들어보니까 저희 4명의 장점이 정말 잘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제가 처음 에피소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네. 많이 당황을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김사파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특집이라서 아마 유생님이 다음에 또 기획하실 일이 있으면 아마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찌됐든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네. 뭐 다음 댓글로는 또 누가 읽어볼까요? 유랑님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DJ 듀님께서 캠핑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장빈둥님과 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텐트를 왜 귀찮게 치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캠핑을 가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갔을 때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라면을 먹고 텐트를 접고 또 텐트를 치는데 시간 잡아먹고 싸우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그게 댓글에서도 좀 느껴졌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근데 그때도 저희가 느꼈다시피 좀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행동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캠퍼들은. 그렇죠. 그래서 DJ 듀님도 아직 잘 못 느끼신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를 거듭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네. 조금은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공개 방송 때 맞습니다. 초대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랑 같이 캠핑을 한번 해보시면 저랑 몰래 뒤에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눌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유생님께서도 읽어주시죠. 네, 오랜만에 피노키오 K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주 업로드되는 방송들 운동하거나 잘 때 몰아듣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한 주 한 주 듣는 것보다는 싹 몰아서 싹 들으면은 또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 또 방송에 장수를 기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네. 감사한 마음이 막 풍성하게 커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트님도 댓글을 읽어주시지요. 네, 저는 신동부다님 댓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동부다님께서 꽃편을 들으시고
감사하게도 멤버별로 생각나는 꽃을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아마릴리스라는 꽃, 네. 그리고 유생님께는 히아신스라는 꽃, 그리고 유랑님께는 이오난사라는 식물 꽃, 네. 그리고 빈둥님께는 선인장, 금호 선인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다 읽어봤더니 의미도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글로 잘 써주셔서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네. 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한 명 한 명 읽어봤는데 네. 너무나 찰떡이라서 네, 심지어 저희 그 안부르님을 향한 메시지도 남겨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안부르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꽃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안부르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나서 안부르님도 대댓글을 이렇게 다루신 걸 보면 큰 감동을 받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네. 그르님은 무슨 꽃이었죠? 브른님은 백묘국이라고 아주 오묘한 꽃이더라고요. 네. 네. 뭐 설국이라고도 불리는 뭐 보기 힘든 무채색의 꽃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방송을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댓글로 저희한테 선물까지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동부다님은 최근에 정주행을 또 마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매번 올라오던 신동부다님의 댓글을 네. 자주 볼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네. 저희가 매주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때마다 지금처럼과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주행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는 DJ 듀님, 신동부다님, 호주 해날두님, 김사파리님, 포스카11님, 가영찍님, 모르겠당님 이번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오랜만에 피노키오 K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괴담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바로 제 시간입니다. 와. 괴담편 그리고 반응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반응인데 제가 괴담편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네. 오늘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준비한 시간과 무관하게 퀄리티는 보장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 2년간 가장 초조해 보이는 얼굴로 지금 제가 초조해 보이나요? 네. 얼굴에 아마 다 드러나지 않은 초조함일 겁니다. 제 속으로는 아주 불안함이 들끓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괴담편으로 다룰 이야기는 바로 포켓몬 이야기입니다. 와. 드디어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제목은 무려 오싹오싹 포켓몬 미스터리입니다. 와. 벌써부터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네요. 무섭다고요? 이게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 게 네. 누군가한테는 이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파괴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럴 정도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자칫하면 네. 자칫하면입니다. 자칫하면 네. 조금 지리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네. 에피소드를 들어주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네. 기대가 되네요. 그 자꾸 기대 안 되는 목소리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되게 우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눌 포켓몬처럼 어린 시절에 접했던 콘텐츠 중에 본인이 그 콘텐츠를 접하다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충격을 받은 기억도 좋고 혹은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접한 이 콘텐츠들을 다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화책이 원작이 되게 잔혹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어릴 때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런 잔혹한 얘기들이. 그쵸, 어릴 땐 그런 게 재밌지. 네, 막 콩쥐팥쥐에서 그 젓갈이 사람을 젓갈로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못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동화 중에 그런 잔혹성을 띤 원작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한때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막 무섭진 않았어요?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막 찾아볼 즈음은 네.
그 동심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아, 약간 때가 묻은 음,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정도는 무섭진 않았지만 약간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네? 하면서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순트님 무서운 이야기 좀 싫어하지 않나요? 저는 싫어하긴 하는데 네. 귀신이 전 무섭진 않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되는데요? 오늘 좀 무서워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동화 원작들이 정말 잔인하거든요, 마지막이. 네.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그 백설공주의 왕비인가요? 계모? 네. 계모한테 불에 달군 신발을 신기는 형벌을 내려요. 네. 그래서 그 달군 신발을 신고 막 춤을 추듯이 아파하는 네. 그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고, 네. 뭐 콩쥐팥쥐 얘기 같은 경우도 그것도 계모가 나오잖아요. 네. 그 계모와 팥쥐가 굉장히 잔인하게 형벌을 받는 것들도 나오고. 그게 그 젓갈. 네, 네. 근데 그게 애초에 아동을 위한 콘텐츠인데 네. 콘텐츠로 제작이 됐을 텐데 네. 굳이 그렇게 좀 폭력적인 그 뉘앙스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구전이잖아요. 네. 네. 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음, 수많은 버전이 있고 음. 이제 그 중엔 성인을 위한 버전도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그림 형제의 동화들 있잖아요. 네. 유명한 것들 많은데 대부분 다 잔인하게 끝난대요. 실제 원작도. 걔네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게 오히려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막 빙빙 둘러서 예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나쁜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나게 잔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이런 경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교훈. 네. 흥미롭네요. 그러게요. 또 두 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 말하는 김에 얘기해 보자면은 네. 그 요술공주 민키 아시나요? 뭐 들어는 봤는데 알죠. 네, 그 만화 그 마지막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 만화가 끝날 때쯤에 투자사에서 투자 금액을 많이 안 줬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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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술공주 민키가 마지막에 죽는 엔딩으로 끝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냥 네, 갑자기? 갑자기.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건 또 뭐야? 근데 그 차에 무슨 차에 있는 광고판에 그 투자사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또 괴담이네. 아니 진짜 실제로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차에 그렇게 실려 있고 이게 이런 사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의 네. 괴담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근데 그렇네요. 애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민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거든요. 네. 뭔가 다르게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부러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죠. 약간 그런 것 보복성으로. 같아요. 네. 무섭습니다. 시작부터 무섭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충격적인 건 아닌데 네. 그 애니메이션 중에 라바 있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라바가 지렁이 같은 건가? 맞아요. 그 예. 애벌레들 나오는 거. 버스에 나왔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좀 크고 나서 그 사촌 동생들 보여주느라고 같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봤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예를 들어 뭐 차에 치여 죽는다든지 이런 식의 묘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괴상하고 폭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애기들이 봐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머러스하게 다뤄지는 건가요? 네,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다뤄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애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큰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저렇게까지 잔인하고 폭력적이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 톰과 제리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또 그러네. 톰이 당하는 거를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보기는 재밌지만 맞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뭐 나홀로 집에 같은 것도 사실 맞아요. 당하는 것만 보면은 맞아요. 수위가 이래도 되나 맞습니다. 싶은 약간 콘텐츠들이 그런 느낌으로. 많은데 네. 라바도 그런 느낌이다. 맞아, 네. 맞아. 시작부터 아주 무서운데 무슨 밑밥을 까시려고. 제가 오늘 시작에 이런 거를 여쭤봄으로써 도입부를 구성한 거는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 포켓몬 미스테리 역시 네. 누군가한테는 특히나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동심을 파괴하는 꽤나 충격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서 이런 콘텐츠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를 짚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포켓몬의 내용을 알아야 오늘 다룰 미스테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이제 포켓몬의 역사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켓몬은 1996년 일본에서 닌텐도 게임보이용 게임 소프트로 출시된 시리즈입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애니메이션이 시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로 파생이 된 케이스고요.
뭐 세 분은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 포켓몬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을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포획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하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게임이 포켓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켓몬이 출시되고 나서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네. 뭐 애니메이션, 만화책, 영화, 카드, 뭐 스티커 이런 각종 문구류 나아가서 저희도 뭐 알다시피 포켓몬 빵도 나오고 뭐 몇 년 전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포켓몬 고라는 AR 기반의 게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포켓몬 하면은 뭐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콘텐츠가 아니라 이 포켓몬의 시장 규모와 영향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출시된 96년 이후로 한 27년간 꾸준하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몰고 다녔는데 네. 그 앞서 말한 그런 다양한 확장을 바탕으로 이게 한 2, 3년 전 자료긴 하지만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 순위에서 1등을 꽤나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게임으로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아니면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더 인기를 끌었던 건가요? 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게임부터가 잘 됐고 네.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그 대중성을 더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포켓몬의 시장 가치를 따져보면 현재는 약 한 100조 정도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면 뭐 아까도 지적재산권 순위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키마우스, 뭐 슈퍼마리오, 네. 헬로키티, 뭐 스타워즈, 마블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모든 다양한 유명한 시리즈들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덕후들이 많은 애니메이션이자 게임인 것 같아요. 네네. 뭐 미키마우스도 캐릭터만 보면 어떻게 보면 포켓몬스터보다 더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덕후를 몰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족한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덕후들이 양산되어 있는 게임이자 애니메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세대는 어릴 적에 다 비슷한 추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관련된 추억을 되새기면서 굿즈를 구매하기도 하고 네.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콘텐츠가 파생되니까 그때 또 구매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포켓몬 자체가 기본적인 세계관을 네. 너무 구축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탕, 3탕, 4탕, 5탕이 가능한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가짓수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 그 1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네. 151가지 포켓몬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되게 많았구나. 그것도 기억 못합니까? 그거는 좀 심각한 거 같은데. 심각해요? 151개를요? 그 151개는 아마 저희 나이 때면 대부분 기억을 할 거고 네. 혹시나 그 포켓몬스터 게임을 접하신 분들은 네. 2세대 포켓몬 그러니까 251마리까지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되게 근데 많구나.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이 포켓몬이 한 27년간의 인기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23년 현재는 9세대까지 나와가지고 와. 포켓몬이 전체 포켓몬이 무려 1008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1008마리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1절, 2절 하다가 뇌절까지 갔다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어린 친구들은 이제 막 포켓몬을 접하는 친구들은 1세대보다 9세대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1세대 애니메이션은 이미 끝났고 네. 9세대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이 다시 제작되고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그 1008마리가 당연한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래요? 게임을 하고 뭐 맞아요.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초반 세대가 레드, 블루, 옐로, 그린인가? 네. 이런 시리즈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골드, 실버 시리즈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했어요. 제가 네. 251발인가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수용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뇌절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고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네.
포켓몬 세계관, 그러니까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1008마리에는 네. 진화된 아이들도 카운트가 된 건가요? 카운트가 된 거죠. 된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싸우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와 맞닿아 있어요. 아. 뭐냐면 네. 사람들은 나이가 든 포켓몬 팬들은 네. 그래도 1세대가 최고지. 아. 2세대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켓몬이고 네. 그 이후로는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뇌절이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네. 어린 친구들은 저 꼰대. 지금 8세대, 9세대 포켓몬들이 얼마나 재밌고 뛰어난데 더군다나 이 포켓몬 게임이 서로 뭐 상성을 가지고 배틀을 하고 능력치를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가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포켓몬 1세대에서 나온 리자몽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아니다, 한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네. 뭐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1세대에서는 전설의 새 포켓몬 네. 3마리가 나왔었어요. 네. 2세대는 전설의 개 포켓몬 3마리가 나왔어요. 네. 그 뒤에 계속 전설이 계속 나와. 맞아요. 이게 무슨 전설이야? 그래가지고 이 포켓몬 커뮤니티에서는 저런 분들을 이제 꼰대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럼 뭐든- 요즘 애들은 피카츄를 모르는 거예요? 피카츄를 알지만 알죠. 네. 피카츄는 약간 항상 조상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피카츄는 지우라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익숙하죠. 근데 저희가 뭐 1세대로 익숙해 있는 뭐가 있을까요? 파이리. 뭐 파이립, 꼬부기, 이상해 씨 같은 거는 또 네. 스타팅 포켓몬이라 네. 어느 정도는 다 알려져 있어. 푸린. 뭐 그런 것들은 네. 푸린, 뭐 가디, 구구 네. 이런 포켓몬들은 기억난다.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27년 됐잖아요. 네. 그럼 지우 같은 애도 이제 27살을 먹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따가 아. 얘기가 나올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지우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짱구도 그치. 나이를 안 먹잖아요. 뭐 코난도 안 먹어. 맞아. 기타 다른 애니메이션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요. 오늘은 포켓몬 시간이니까 네. 이 지우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포켓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포켓몬 게임의 주인공은 레드라고 또 따로 있고 네. 지우는 애니메이션 세계관 속에서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유랑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포켓몬이 처음 애니메이션이 출시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지우가 이렇게 포켓몬 리그를 재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작년에 그 지우가 26년 만에 챔피언에 올랐어요. 오래도 걸렸네. 어? 오래도 걸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챔피언에 오른 거를 끝으로 9세대에서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우가 챔피언에 올랐다는 소식이 국내 미디어에도 막 보도가 될 정도로 네. 꽤나 큰 이슈였어요. 그럼 그렇네요. 피카츄를 데리고 우승한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피카츄를 데리고 우승을 하는데 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피카츄가 코마 상태에 빠지는데 네. 그때 이제 추억을 되새겨요. 네. 그러면서 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만났던 포켓몬들의 추억이 다 떠올라요. 네. 그래서 피카츄가 감동적이다. 살아나가지고 100만 볼트를 이렇게 지지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괴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마침 또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뭐 기억하고 있는 포켓몬 관련 에피소드가 있거나 뭐 포켓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포켓몬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유명하긴 하지만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1세대, 2세대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네. 만화책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네. 포켓몬 만화책은 완전 뭐랄까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아동용 애니메이션과 달리 로켓단이 정말 그 악당이고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 범죄 집단이고요. 네. 포켓몬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나쁜 짓을 하는, 그리고 포켓몬들 정말 세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좀 더 그래서 성인용이군요. 되게 성인용에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네. 그걸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네. 게임용, 애니메이션용, 만화책용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네. 미세하게 타겟층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또 탄생하기도 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두 분은 혹시 뭐 기억하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포켓몬 관련해서? 저는 포켓몬 빵.
많이 사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어릴 때. 최근에 말고? 네, 최근에는 안 먹어봤는데 네. 맛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진짜 맛있었거든요. 빵도 맛있고. 네. 사실 빵을 먹으려고 샀다가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엔 정말 광풍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면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포켓몬 맞아. 빵 품절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예전 어린 시절에는 구하기도 쉬웠고 가격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맛도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막 빵을 버리거나 이런 네.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래요?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면 빵을 버리는 버렸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나중에는. 그 띠부띠부실을 얻으려고 빵을 사고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빵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빵만 먹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빵이 막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초코를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런 오스의 초코를. 네. 인기가 많은 빵들은 맛있었는데 네. 뭐 마이너한 빵들 있잖아요. 아. 뭐 찌리르공의 몬스터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모르겠다네. 그런 것들은 맛은 없는데 어. 그 친구들이 스티커를 사기 전에 뒤집어 보잖아요. 네. 슈퍼에서. 맞아요. 그러면 원하는 스티커가 있으면 사는 거야. 맞아. 근데 빵이 맛없으니까 빵은 버리고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그 빵이 실제로 그 뒤집어 보는 과정에서 빵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슈퍼 주인분들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저걸 놔둬야 되나 맞아요.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어느 네. 순간부터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는 그 슈퍼에서는 빵 앞에다가 무슨 띠부띠부실이 있는지 적어서 파는 곳도 있었어요. 진짜? 현명하시네. 네. 진짜 현명하시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유행했던 띠부띠부실이 최근에 뭐 2, 3년 전인가요? 그쯤에 갑자기 또 광풍이 불어가지고 네. 하는 걸 보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큰 기억이 없는 게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말고는 TV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머니 댁에 가면 TV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네. 그냥 잠깐씩 본 기억밖에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캐릭터랑 스토리 라인은 아는데 특별한 추억이 있지도 않고 뭐 포켓몬 빵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큰 추억은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좀 쥐어짜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포켓몬 추억이 있어야지 이따 들을 괴담이 미스테리들이 더 흥미로운데 조금 불안해집니다, 시작부터. 포켓몬 고 안 해보셨어요? 안 그러게요. 했었어요. 그래요? 맞아, 네. 저도 그건 안 해봤어요. 포켓몬 고도 그때 열풍이 불어가지고 맞아, 막 속초 위험한 데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뭐 맞아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맞아, 이래가지고 맞아. 사회적인 문제로 조금 번지고 뭐 이런 기미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그것도 엄청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네. 실제로 그 닌텐도에 있는 그 포켓몬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컴퓨터로 이식돼가지고 에뮬레이터라는 걸로 할 수 있었는데 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게. 네. 맞아. 네, 그래서 그 픽셀 아트로 된 형태의 게임이라서 좀 조악하긴 한데 네. 그 배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되게 잘 구현돼 있어가지고 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생님이 음. 포켓몬을 조금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1, 2세대는 제가 꽤 알고 있습니다. 1, 2세대를 다 꿰차고 있으면 오늘 좋은 게 네. 저도 1, 2세대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네. 여러 괴담, 수많은 괴담들 중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가져왔거든요. 아. 그 이유 것들은 봐도 몰라. 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괴담들을 가지고 왔고 네. 괴담과 관련된 사진은 패널분들한테는 미리 공유를 드렸는데 괴담에서 언급되는 포켓몬의 사진들을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거는 포켓몬과 관련된 괴담인데 이 포켓몬 괴담이 외국 커뮤니티들, 특히나 포켓몬에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관심도가 굉장합니다. 괴담에 대해서요? 네네. 이게 뭐 유튜브로 치면은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네. 사람들이 댓글도 엄청 많이 달고 네. 이럴 정도로 포켓몬 자체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관심이 많아지는데 특히나 이 우리 초딩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콘텐츠가 이 포켓몬 괴담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근거가 신빙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즐기지 않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들, 네. 뭐 예를 들면 유생님은 게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임의 NPC라고 캐릭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아닌 그냥 가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게임 속에서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 중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NPC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게임 속의 설명들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여러 장면들을 조합해가지고 네.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건 저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이 포켓몬 세계관 내에서는 도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오, 네. 맞아요. 어릴 때 뭐 기억나시죠? 오 박사님. 네. 뭘까? 맞아. 도감을 키면 그 포켓몬에 대한 설명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켓몬 게임은 뭐 몇십 가지가 될 정도로 버전이 다양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그 몇십 가지가 되는 게임들의 도감의 내용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카츄는 어떤 포켓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골드 버전의 포켓몬 도감은 이렇게 말하고 뭐 레드 버전의 포켓몬 도감은 저렇게 말하고 이게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미세미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포켓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켓몬 미스테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냐면 뭐 아까 말하는 NPC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의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 혹은 도감마다 다른 포켓몬의 성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미스테리가 탄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보통 팬들이 이렇게 괴담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팬들이 얘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저거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장면과 이런 대사와 이런 도감의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해석하는 것처럼 어려운 예술 영화 해석하는 것처럼 포켓몬 팬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미스테리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포켓몬 괴담들을 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다 이렇게 쭉 늘여놓고 한번 보니까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전체 연령가인 포켓몬이라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언급되는 이 미스테리들이 네. 보통 우리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특정 콘텐츠를 고려할 때 네. 그거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기준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미스테리와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19금 콘텐츠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뭐 다양합니다. 네. 폭력적인 내용, 선정적인 내용, 반사회적인 내용, 뭐 약물 사용, 범죄 행위 묘사, 사행 행위 묘사, 차별 또는 비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켓몬 미스테리에 이런 요소들이 다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흥미롭더라고요. 그렇네요. 너무 밑밥을 진하게 까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을 넣을까요? 디즈니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논란은 항상 휘말리게 돼 있잖아요. 네. 뭐 동성애 같은 콘텐츠가 맞아요, 있다든지 맞아요. 뭐 666, 뭐 악마 숭배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포켓몬도 약간 그런 맥락 아닐까요? 흥을 깨지 마시고요. 너무 진지하게 설명하길래. 네, 이게 저희가 들어갈 때 각자가 나누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이런 콘텐츠가 좀 변형돼서 기억되는 것처럼 이 포켓몬 역시 이런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괴담 특집 때 이걸 다뤄야겠다 싶었는데 네. 또 너무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되게 별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설명해가지고 네. 물을 확 끼얹고 싶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궁금합니다. 준비하시고 네. 일단 첫 번째 괴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첫 번째 괴담은 야돈 괴담입니다. 네. 야돈이라는 포켓몬을 기억하십니까? 알죠. 핑크색 하마 같이 생기네. 저는 네. 본 적 보니까 있어요. 알아요. 네. 사진을 알겠어요. 보내드렸는데 네. 보니까 기억이 나나요? 네. 유랑님도. 저도 얘는 알아요. 근데 뭔가 생긴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켓몬 캐릭터들이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맞죠. 특이하다고 해줘. 특이합니다. 표정을 보시면 네. 흐리멍텅하고 네. 조금 애가 눈에 뭐 초점도 없어 네. 보이고 네. 뭔가 이상합니다. 피카츄 같은 포켓몬이랑 비교하시게 되면 더 눈에 띌 텐데 그쵸. 이 야돈이라는 포켓몬의 도감을 보면 네. 레드 버전 도감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멍하니 있으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꼬리로 먹이를 낚는 것이 특기다. 왜 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말해? 왜 그렇게 말해? 의심장하게 이거 하시는 포켓몬 거예요? 팬들한테는 엄청난 거면 엄청난 건데 네. 이 도감에 더해서 네. 스칼렛 버전의 도감을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 터진 얼간이. 웃으시면 안 돼요. 무서운 겁니다. 맞아도 5초 지난 후에서야 아픔을 느낄 정도다. 네. 안타깝네요. 그 정도밖에 추측이 안 되십니까? 아, 마약한 거예요? 제가 천천히 더 알려드릴게요. 너무 확대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근거가 맞습니다. 네. 천천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켓몬에는 진화의 과정이 등장해요. 네. 진화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진화라 함은 보통 포켓몬이 배틀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경험치를 얻으면 진화가 됩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파이리가 진화하면 리자드가 되고 리자드가 진화하면 리자몽이 되는 것처럼 네. 포켓몬이 경험치를 얻으면 다음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야돈이라는 포켓몬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지 않아요. 맞아. 굉장히 특이한 게 네. 야돈이 아까 말했듯이 꼬리로 먹이를 낚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포켓몬 세계에는 조개 포켓몬인 셀러라는 포켓몬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 제가 사진을 또 보내드렸는데 이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딱 물게 되면 야돈이 경험치를 얻지 않아도 네. 야도란이라는 다음 형태로 진화를 하게 돼요. 맞아요. 야도란의 사진도 보내드렸거든요. 네. 네. 보시면 셀러는 다른 형태로 야돈의 꼬리에 이렇게 접합이 돼서 야도란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셀러는 가리비 모양인데 갑자기 야돈의 꼬리를 물면은 무슨 소라 모양이 되지 않나요? 아. 네. 굉장히 특이한 게 네. 셀러가 오히려 진화를 한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죠. 네. 근데 셀러의 진화 형태는 또 다른 형태가 또 따로 있어요. 파르셀인가? 네, 파르셀이라고 아, 따로 그러면 있는데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야돈은 어떻게 진화를 하는 거지? 이러다가 보니까 야돈의 성질을 표현한 문구 중에 야돈은 얼간이 포켓몬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근데 야도라는 기생 포켓몬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셀러가 야돈에게 기생을 해서 야도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셀러가 본체고. 그렇죠. 야돈은 되게 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야돈이 셀러에 기생하는 거예요? 반대죠. 셀러가 야돈한테 기생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셀러는 왜 굳이 야돈의 꼬리를 물어가지고 네. 기생을 하냐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실버 버전의 도감을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야돈의 꼬리의 끝에서는 맛있는 거. 달콤한 맛이 번져 나오고 있다. 맞아. 그거 봤어. 영양은 없지만 물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 행복한 기분이 드니까 셀러가 이렇게 문 거예요. 네. 근데 이 야돈의 꼬리를 게임 속에서 보면 범죄 조직인 로켓단이 잘라갑니다. 맞아. 그러니까 야돈의 꼬리를 모두 잘라서 팔아. 맞아. 그걸 팔아요. 맞아, 기억났어. 그래서 야동들이 야동이래. 미안합니다. 19금 아닙니다. 그래서 야돈들이 다 죽어나가요. 게임 속에서 보면. 그래서 게임 속에 그 NPC한테 뭐 말을 걸면 야돈의 꼬리는 100만 원인데 너가 사갈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가격도 비싸고 이러니까 로켓단들이 다 포획해서 야돈의 꼬리를 다 자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네, 왜요? 조롱하는 리액션인데. 저 억지로 반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근데 이게 범죄 조직이 꼬리를 잘라서 네. 그거를 되판다. 아. 그리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난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네. 야도는 단순한 포켓몬이 아니라 마약을 나타내는 포켓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약을 먹은 게 아니라 이 야돈 자체가 마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꼬리에서 마약이 있는 거죠. 근데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물면 야도란이 되지만 네. 머리를 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머리를 물면 야동킹으로 야동킹 말고 야돈킹. 야돈킹으로 진화가 되는데 야동킹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꼬리에도 있으니까 머리에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그래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몸 전체를 문 것도 나온대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야돈의 멍한 표정,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성질, 네. 꼬리의 끝에서 번져 나오는 달콤한 맛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네. 포켓몬 기획자가 이 야돈의 성질을 마약과 조금 연계지어서 설정한 게 아닌가 이런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네요, 아주. 그렇네요. 장난 아니죠? 근데 야도란 진화하면은 네. 꽤 기술이 꽤 세요. 막 몸집, 맷집이 좋아요. 초능력 쓰고 막 그래요. 맞아요. 네. 오. 그래서 그 초능력 역시 네. 마약을 먹으면 환각 증세가 나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야돈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야돈의 최후는 어떻게 되나요?
야돈의 최후요? 포켓몬은 잘 죽지는 않습니다. 아. 뭐든 만화에서. 야돈 뭐 열심히 살겠죠. 네, 진화에서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시무시한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 괴담은 잠깐만 자꾸 놀리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기분 탓이. 네, 어찌됐든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 하고 네. 두 번째 괴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네. 야돈의 꼬리가 달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네, 마약이 아니라 뭐 사탕수수 이런 거일 수도 첫 있잖아요. 번째 괴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두 번째 괴담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괴담은 포켓몬의 탄생 괴담입니다. 오. 우리가 보고 있는 포켓몬은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과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포켓몬 내에 있는 동물은 인간과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인간과 동물 그리고 포켓몬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생각을 포켓몬 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네. 동물과 포켓몬은 소통을 하나요? 그게 동물이 나온 장면, 애니메이션 장면도 있고 네.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세계관 내에서 동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고도 많이 싸워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한데 동물과 포켓몬이 어울리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방금 쓴트님이 물어봐 주신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포켓몬은 어떻게 탄생되게 된 걸까? 네. 어떻게 탄생됐길래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걸까? 작가가 그렸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입을 깨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켓몬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찾는 과정 중에 게임 속에 포켓몬 마을 중에 한 곳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신호 옛날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펼쳐봤더니 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결혼한 포켓몬이 있었다. 포켓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는 사람도 포켓몬도 같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포켓몬과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초에 사람과 포켓몬은 같은 종류였으나 아마 이게 길고 긴 세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뭐 진화가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식으로 파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네. 본인과 다르게 생긴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긴 포켓몬들을 포켓몬이라는 하나의 종류로 치부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애니메이션에는 그 탄생 비화가 없었던 건데 이렇게 추측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런 내용은 따로 나오지가 않고 근데 그런 내용이 근거를 갖게 된 이유는 네. 포켓몬 중에 사람의 형태를 띈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뭐 홍수몬, 마인맨, 루주라까지 사람 형태를 가졌으나 포켓몬의 언어를 쓰는 포켓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포켓몬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된 걸까 했는데 앞에 말한 근거들을 대입해보면 혹시나 이게 진화되는 과정의 한 종류가 아닐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포켓몬과 인간이 하나의 종족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포켓몬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포켓몬을 포획하고 잡고 싸움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다 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인간들이 포켓몬들을 탄압하는 형식의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포켓몬이 인간과 같은 종족이 아니라 네. 동물이라고 가정을 해도 네. 이게 포켓몬들을 잡고 포획하고 뭐 싸움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동물학대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지면서 네. 포켓몬 탄생과 관련해서도 좀 미스테리하다라는 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동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좀 네. 잔인한 면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동물들 싸움 붙여놓고 그거 관람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무섭네요. 근데 UFC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포켓몬 세계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음. 포켓몬은 인간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인간들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 포켓몬보다는 그래도 권력의 측면에서나 힘의 측면에서는 우위에 서 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잡고 육성하는 게 가능하다면 UFC는 조금 성격이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싸우고 사람들이 관람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동물들끼리는 말 못하는 동물들 하는 거니까 그건 또 뭐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저는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따지려면 어떻게 보면 소싸움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맞아요. 더 옳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아무 의지 없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의지가 없으니까 네. 그런 의지에 반해서 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조금 과몰입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포켓몬 커뮤니티 사람들을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은 포켓몬을 포켓볼이라는 네. 굉장히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잡고 걔들이 그 큰 애들이 거기 쏙 들어가요. 그리고 막 포켓몬 도감 가지고 포켓몬 진화를 막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첨단 기술이 발전한 사회 속에서 네. 그런 사람과 사이에서 뭐 포켓몬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괴리가 있다.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사회인데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 포켓몬 설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의도해서 애초에 기술이 발전된 걸로 묘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포켓몬의 몬스터볼 안에 그런 구조들을 뭐 이미지화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포켓몬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설정을 넣어요. 그리고 싸우는 것 역시 포켓몬들도 우리 세계의 동물들처럼 싸우는 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를 애초에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싸움으로써 진화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세계관적인 성격을 넣음으로써 네. 뭐 이러한 논란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동 콘텐츠로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는 조금 의문인 게 네. 좀 의문으로 남긴 하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유생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굳이 그 세계관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논란에서 피하고 뭐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할 거라는 그런 논란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네. 제 생각엔 아예 동물과도 인간과도 전혀 다른 존재라고 가정을 해서 그 가정된 개체 안에 특성을 부여하면 학대나 차별의 논란에서 오히려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에 인간과의 사이에서 포켓몬이 나왔다. 네. 얘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오히려 논란이 생긴 게 아닌가. 그게 맞아요. 뭐 괴담의 실마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켓몬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동물의 형태를 빗대서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의 형태를 빗대서 가져오기도 하는데 뭐 사람이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동물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포켓몬의 차이는 그래서 뭔데? 그럼 인간과 포켓몬의 차이는 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들게 되면 사실 창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세계는 또 완벽하게 새로 구축된 세계이기도 하고 네. 그냥 포켓몬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같이 배틀을 하는 게 하나의 놀이 같은 느낌인데 네. 사실 배틀도 막 번개치고 막 불 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정 부분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현실적인 것들 다 대입시켜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얼마나 재밌으면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으면. 그래서 약간 네. 방방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방송은 방송은 방송으로 봐 이런 것처럼 포포봐 포켓몬으로 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싶기도 거 이제 하고. 커뮤니티에 한마디 하시면 이제 골로 갑니다. 차단당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 아까 센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판타지를 구축을 했으면 그 세계관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사족을 붙여서 인간과 포켓몬이 사실 하나의 종족이었다라는 그 세계관에서 되게 벗어나는 요소를 넣어서 오히려 팬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저희가 처음 도입부에도 말했지만 아니 아동 콘텐츠인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작자들이 은근히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또 하나의 계략이 아닐까 싶어요. 성인을 위한 네, 계략. 성인을 위한 계략. 그쵸. 마케팅 요소 같은 그럴 수 거겠죠. 그렇죠. 마케팅 요소. 아마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그
게임 속의 도서관에서 그거를 펼쳐보지 않아. 맞아요. 근데 일부 팬들이 이렇게 펼쳐보고 나서 이야기가 생긴 거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재생산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매니아층들을 양산할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뭐 어쨌든 간에 포켓몬의 탄생과 관련된 괴담은 뭐 이러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몰랐던 이야기라서 저도요. 흥미롭긴 하네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어. 세 번째 괴담은 루즈라라는 포켓몬과 관련된 괴담입니다. 루즈라. 루즈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사진을 한번 보시고 네. 네. 얼음 포켓몬이죠. 누구죠? 네, 여자처럼 생긴. 머리 긴 네. 친구.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이 친구가 루즈라인데 이 친구의 도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처럼 말은 하지만 아직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현재 연구 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포켓몬, 인간과 동물 사이의 포켓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포켓몬이 아까 유생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그 에스파 속성이에요. 네. 얼음 속성이기도 하고 네. 에스퍼 속성이기도 하고 포켓몬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이 속성에 따라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에스퍼라고 하면 염력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얼음 속성이라고 하면 뭐 얼음 펀치와 네. 같은 그런 기술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즈라와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이 왜 에스퍼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포켓몬 팬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루즈라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미스테리, 괴담이 탄생합니다. 루즈라는 인간보다 떨어지는 언어 구사 능력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못난 얼굴이 덧대져서 네. 인간들한테 따돌림을 받았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력을 사용하는 기술이 생겼고 에스퍼 속성이 됐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본 인간들은 루즈라를 더욱 괴이하다고 여겨서 설산에 버리게 된다. 그래서 루즈라가 설산에서 출몰하기 때문에 얼음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미스테리가 퍼지기 시작해요. 일본의 그 설녀설인가? 맞습니다. 네, 그거랑 비슷한. 그런 민담과 엮여져서 네. 혹시 루즈라가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이 만들어지는데 네. 근데 이런 추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형상이 조금 괴이해요. 네. 특이하죠. 맞아요. 뭐 입술이 굉장히 두껍고 피부도 검었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흑인? 그쵸. 이게 이게 흑인을 묘사한 포켓몬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듭니다. 예전 시대에 논란이 됐던 블랙페이스를 이 루즈라 안에 투영시켜서 네. 다룬 게 아니라는 의혹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루즈라는 포켓몬은 1세대, 2세대에서는 피부가 검정색이었습니다. 근데 이후 세대에서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미권에 진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흑인 포켓몬 치고는 금발이 너무 찰랑거리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이 흑인을 묘사한 게 아니라 일본의 갸루를 묘사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들리긴 했지만 너무나 그 두꺼운 입술하며 검정색 얼굴 색하며 이런 것들이 좀 노골적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면서 네. 그때 이후로 이 루즈라라는 포켓몬은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제작자들도 어느 정도 팬들 사이에 있는 이런 괴담이라든지 논의들을 알고 있나 보네요. 알고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의도한 건지 네. 아니면 뭐 억울하게 생긴 누명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루즈라라는 포켓몬은 그런 억울한 사연을 뒤집어 쓰면서 네. 포켓몬 세계에서는 굉장히 인기 없는 캐릭터가 되었다라는 게 세 번째 무시무시한 괴담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만화책에 보면요. 네. 그 사천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천왕 중에서 얼음 포켓몬을 전용으로 쓰는 그 얼음 포켓몬을 엄청 잘 다루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그 캐릭터가 이 루즈라를 데리고 엄청난 실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루즈라가 되게 센 포켓몬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의 추억에 명확하게 남거든요. 네. 그 포켓몬과 관련된 일화들이, 네. 에피소드들이. 근데 그 포켓몬이 만에 하나 좀 차별적인 요소나
비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네 번째 마지막 괴담으로 넘어가면 네. 마지막은 괴담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폴리곤이라는 포켓몬과 관련된 사건인데 네. 폴리곤도 사진을 보시면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 본 것 약간 같아요. 각진 형태의 포켓몬인데 네. 순두님은 처음 보세요?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을 이후로 폴리곤도 거의 지워집니다. 포켓몬에서. 음. 포켓몬 세계에서 지워지고 게임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네. 1997년 12월에 일본에서 포켓몬스터 38화 전뇌전사 폴리곤이라는 에피소드가 방영이 됩니다. 네. 전뇌전사라고 하면 뭐 사이버 전사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폴리곤이라는 포켓몬은 포켓몬 세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폴리곤이라는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이냐면 컴퓨터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포켓몬인데 네. 이 폴리곤이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그 기술 연구소를 이렇게 주인공인 지우와 로켓단이 이렇게 침입을 해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적색, 청색의 이 전멸 이펙트가 화면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시청하고 있던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750명 정도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갑니다. 아, 이게 들어본 것 같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는데 네. 성인이 된 지금의 제가 봐도 보면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좀 충격적인 그런 패턴의 이펙트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해당 에피소드에서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일종의 방송사고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한 TV 프로에 의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킨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그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네. 뭐 심슨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래요? 뭐 이 정도로 포켓몬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괴담이다. 가장 유명한 괴담이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 이런 음모론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 모르고. 근데 그 이후로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때 지켜야 되는 수칙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됩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폴리곤 2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진화가 되면은 네. 뭐 다른 형태로 되는데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폴리곤은 가장 인기 없는 포켓몬으로 전락해버렸다. 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괴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괴담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19금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게임 내에서 뭐 슬롯머신이 등장하는데 이게 사행성 조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괴담도 있고 네. 일본은 워낙 뭐 슬롯모션의 네. 나라니까요. 맞아요. 원자 폭탄과 관련된 포켓몬이 등장한다. 오. 이거는 그렇죠. 나중의 세대에서 이런 포켓몬이 등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유전자 조작 관련해서 포켓몬들이 등장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담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뮤츠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일부 포켓몬들 그리고 일부 등장인물들의 의상이 선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지우의 엄마와 지우의 스승인 오박사가 불륜관계다.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나와요. 아. 정확히 안 나오고 네. 트레이너로 떠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아버님이 없는 상태에서 네. 오박사와 지우 엄마의 관계가 너무나 가깝다. 그리고 맞아. 지우한테 특별히 피카츄라는 엄청난 포켓몬을 오박사가 선물해주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뭐 묘하게 이상해. 근데 그 게임 내에서도 이상한 그래요? 대사가 나오긴 그러니까 해요. 뭔가 그래요? 어른의 시선에서 보면 네. 물론 그거를 타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무슨 관계지? 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정도의 설정들이 많아서 근데 그것은 의도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순태님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치면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또 화제가 된 괴담 중에 하나는 한지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지우가 네. 코마에 걸려서
모든 것들을 다 상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 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까 지우가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코마에 걸린 상태에서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는 안 들고, 심지어는 지우가 모험을 하면서 뭐 전설의 포켓몬을 보기도 해요. 네. 이런 식의 우연히 겹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우 근처를 맴도는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 말고 배경에 있는 인물들이 계속 겹쳐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덧대지면서 네. 한지우가 하는 모든 상상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아. 네. 그 포켓몬 간호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켓몬 치료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무섭다. 똑같은 옷을 입고. 네. 근데 아. 친척이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뭐 언니야 뭐 사촌 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지우라는 어린 친구가 상상하는 간호사의 모습과 경찰의 모습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더해지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포켓몬이다. 라고 그러니까 간호사와 경찰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또 다른 포켓몬이다. 포켓몬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냥 작가가 새로 그리기 싫었겠지 뭐. 근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런 추측들이 애니메이션의 허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네. 메워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고, 사람들이 더 재생산하는 거고. 그렇네요. 그래서 뭐 끝으로는 뭐 이런 괴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식의 괴담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냥 포켓몬이라는 콘텐츠가 재밌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생산해내는 거겠죠. 재미가 없는 콘텐츠였으면 애초에 이런 이야기거리도 없을 거고 할 텐데, 문제는 이 포켓몬이라는 콘텐츠가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즈 콘텐츠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눈 얘기를 바탕으로 아동 콘텐츠를 만들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제작자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언어인 것 같아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 두 인물이 싸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친구한테 뭐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걸 어렴풋이는 않았지만 얼마나 나쁜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유치원에 가서 누구한테 이제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책에서 읽은 게 어린 시절에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언어 같은 걸 굉장히 모방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언어 하나하나가 특히나 아동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아동들한테는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면 나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부모나 아니면 그런 교사들이 특별히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이야.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거짓된 상이나 네. 편견에 갇힌 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속에서 어떤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네. 아까 뭐 인종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흑인은 이래야 돼 또는 흑인은 이래 그리고 여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이래야 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사회의 시선이 투영된 상일 수가 있는 거고 실제와는 다른 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해서 보여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뭐 아이들이 보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봐도 네.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특정되지 않도록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상을 보여줄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동물 얘기도 나왔지만 생명을 다룰 때에는 함부로 인간의 인격을 넣어서 그 동물을 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네. 유생님은요? 근데 저는
조금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 그런 생각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아이들에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준다라는 그런 인식도 전 조금 좋게 그쵸, 보이진 그쵸.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다라고 그 상정한 것 자체가 전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판단할 수 있게끔 더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검열하거나 너무 성인의 인식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다 잘라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요새는 또 하나의 걱정이 네.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맞아요. 검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지 않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서 네. 그거죠. 아이들이 컨텐츠 시청을 할 때 컨텐츠 상에서 그렇게 생각거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컨텐츠를 만들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드는 입장에서 네. 이 아이가 혼자 본다고 또는 보고서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의도에 의해서 컨텐츠 제작자들이 이렇게 펼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쩌면 단순히 그냥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어른의 시선에서만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콘텐츠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자칫하면 위험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폭력, 뭐 범죄, 약물, 차별, 계급, 비하, 선정 이런 것들의 반사회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그냥 콘텐츠는 콘텐츠로만 봐야 된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그냥 두고만 봐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좀 의문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의 포켓몬 괴담에 대한 에피소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며 지금 그렇습니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주 행복해하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감독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아니, 저 기대감을 꽤 많이 불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기대감을 낮췄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한 그렇군요. 달 전부터 네. 2달 됐나? 하여튼 맞아요. 그때부터 괴담을 할 거다 네. 선전포고를 하시고는 저희 넷 중에 가장 불안한 모습으로 매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뱉었기 때문에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네. 그런데 기대보다 재밌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포켓몬이라는 그 만화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래 그렇게 재밌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렸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많이 돋아서 사실이죠? 지릴 뻔했어요. 네. 지릴 뻔했답니다. 네. 아주 너무 무섭고 네, 소름 화장실 돋는 다녀오시고. 시간이었고요. 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썰들이 있다는 걸 듣고 세상 포켓몬이라는 게 많은 연령층한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콘텐츠구나라는 게 확실히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인 만큼 신경 쓸 것도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포켓몬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디지몬도 그렇고 네. 다 일본 IP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독특한 나라다. 맞아. 모든 것들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나라기도 하고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자꾸 창조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포켓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맞아요. 했고요. 네. 저도 진짜 포켓몬을 많이 즐겼던 세대로서 특히 1, 2세대를 많이 즐겼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게임을 다시 해볼까? 아니면 옛날 그 만화책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게 포켓몬이 뭐 그들만 즐기는 문화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콘텐츠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만큼 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콘텐츠를 조금 바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오싹오싹 포켓몬 미스테리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